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 다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아, 예. 근데 뭐 예상했던 바죠? 그렇죠. 예, 예, 예. 이재명 대통령 당선. 다만 이제 예. 각자 몇 퍼센트 차이로 이기느냐, 그리고 최종적인 득표율을 얼마 정도 낼 수 있느냐, 뭐 그거는 예측이 달랐습니다만, 네, 무난히 당선이라는 예, 결과. 당선될 거야 어느 정도 예측이 됐었죠. 그래요. 예, 근데 49% 최다 득표를 했어요. 네. 하지만 김문수가 뭐 득표율로 보면 41까지 올라와가지고 네. 참 우리 대한민국 힘들다는 생각도 좀 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선전한 거죠. 예. 근데 결과적으로 40%를 넘는 득표를 하면서 국민의힘은 더 어려워지게 됐어요. 당분간. 오히려? 예. 왜 그렇습니까? 이제 피 터지게 싸울 일만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비대위 회의하는데 현장에서 네. 들리는 소리가 네. 안에서 싸우는 소리가 밖에 문 그래요? 밖에까지 타고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딱 득표율이 그 득표율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만약에 30% 중후반 네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뭐 10% 훨씬 넘는 득표율 차이로 떨어졌다면 네. 일단 김문수 후보는 대구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일단은 집에 가야 되고. 선거 패배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후보한테 후보에게 있는 있으니까. 거예요. 그 예. 다음 뭐 당 지도부나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근데 40%를 넘기면서 김문수 후보 측의 입장은 네. 경쟁력 있다. 아.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어요. 그러니까 예. 앞으로 대구로 안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럼 계속 한다고요? 그게 전당대회가 언젠가 열리게 되면 네. 당권 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그 주위 사람들이 가만 안 놔둘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재원 비서실장이나 예. 뭐 차명진 전 의원 뭐 이런 이른바 측근 그룹에서 어딜 가시냐 계셔야지. 해서 당권 잡으셔서 예. 그래야 우리도 좀 살지. 김재원 비서실장만 해도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 대구시장 나가려고 하는데 김문수 당대표 아니고서야 네. 어떻게 공천이 되겠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옆에 차명진 있는 전 사람들 의원은 입장에서. 더 하지. 지금 아마 당적은 네. 없을 거요. 그러니까 복당도 복당도 하고 뭐 하고. 앞으로 정치적으로 다시 준비도 하고. 도모를 하려면 예. 당 대표가 김문수 후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도 이거 많이 질 줄 알았는데 내가 41% 넘게 득표를 했으면 네. 많은 당원과 국민들이 나를 지지하고 있네. 내가 집에 가서 쉬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 턱걸이도 아직도 잘하는데. 예.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턱걸이 됐죠. 한 사진을 올렸어요. 그래요?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어떻게 예상을 하나도 벗어나지 않지? 난 이거 전혀 몰랐는데. 모르셨어요? 예. 와, 딱 지적하신 대로 어제 그렇구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예. 김문수 오늘 아침 집 근처 관악산에 올라 운동 중에서 이 영상 올렸나요? 영상도 있어요. 영상 플레이 한번 해보세요. 진태나. 아니 근데 턱걸이는 정말 잘하시더라고. 예. 턱걸이 대통령인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잘하시네. 네, 아니 진짜 저는 자, 이걸 올린 이유가 그러면 결국 계속 남아 건재하다. 있어야 된다. 건재하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김문수 후보가 우리 세는 나이로는 예. 75이잖아요. 올해. 네. 그러면 은퇴하실 나이가 예. 살짝 지났다고 볼 수도 있죠. 음. 근데 저렇게 열심히 턱걸이하고 그러니. 그러면 앞으로 국민의힘은 진짜 김문수 후보 측과 예. 이른바 친윤 쪽, 그다음에 친한계도 또 있지 않습니까? 아유 한동훈 전 대표는 전당대회 열리면 무조건 출마할 나가려고. 겁니다. 근데 친윤계의 입장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죠.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 측과 네. 좀 껄끄러운 관계예요. 왜냐하면 그 한독수를 선대위 해단식에도 예. 김문수 후보가 얘기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서운함 성찰. 내지는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건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거죠. 세상에 그런 식으로 후보 후보를 교체를 교체하려고 해. 하는 게 어딨어요. 근데 그러니까 친윤계도 어쩔 수 없이 후보 교체에 실패하면서 대선은 대충 그냥 김문수로 갈 수밖에 치렀지만 없었고. 예.
이제 김문수 후보가 대구로 돌아가시면 네. 자기네 쪽 후보를 내서 음. 한동훈 전 후보와의 경쟁에서 이겨서 당권을 다시 차지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자체 후보를 낼 거냐? 그러면 후보군은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 요 정도 카드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근데 김문수 옹께서 대구로 안 돌아가시면 김문수. 3파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표가 나눠지네. 그러면 3파전 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표를 갈라먹으니까.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친윤계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당분간은 전당대회 안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거예요. 지금 해봤자 또 예. 못 잡으니까 당권을. 안 한다. 그냥 비대위로 간다. 그 선거 패배하고 나서 비대위원장도 사퇴 안 하고 원내대표도 사퇴 안 했잖아요. 그건 참 이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뭉개고 일단은 간다. 왜냐하면 답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한동훈이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또 어제 또 글을 올렸더라고요. 글을 올려서 국민들께서 불법 계엄과 불법 계엄 세력을 옹호한 구태 정치에 대해 단호한 퇴장 명령을 내린 거라 생각한다. 이 말은 뭐냐면 친윤 빨리 다 나가. 네. 이 말이죠. 김문수 뭐 졌으니까 가. 내가 당권 잡을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국민의 뜻을 겸허히 최선을 다해 따르겠습니다.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한테 표를 달라 그 얘기를 좀 사실상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뭐 대선이 아니라 사실상 전당대회 선거 운동을 했잖아요. 그렇네요.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예. 근데, 김문수 후보가 전당대회 출마를 고집할 경우에 아니 그리고 이분은 그 방면에 있어서는 능력을 이미 인정받았잖아요. 막판에 후보 교체 시도가 있었을 때 그냥 들이누우면 어떻게 된다는 거를 보여줬잖아요. 그렇네요. 사실은 경선 중에는 당장이라도 다니라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습니다만 일단 예. 당 후보가 된 다음에 들어 누우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전당대회 나 무조건 출마할 거야. 내가 적어도 뭐 어느 정도는 표는 가져갈 수 있어. 그리고 대선을 한번 치르면 네. 대선 선거 운동 22일 동안 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층은 어쨌든 김문수를 연호했잖아요. 그 탄력이 남아 있거든요. 이게 관성의 법칙이라는 거를 무시 못 해요. 정치권에서도. 그러니까 김문수 연호를 하다가 이게 전당대회가 대선하고 붙으면 붙을수록 네. 당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적어도 꽤 높은 득표를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이른바 친윤계에서 독자 후보를 낸다 그러면 거기를 떨어뜨릴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친윤계는 결단을 해야죠. 독자 후보를 낼 거냐 네. 아니면 또 미워도 다시 한번 김문수 후보 측과 손을 잡고 한동훈 쪽을 제압할 거냐 이거는 결단을 내야죠. 이거 복잡합니다. 국민의힘도. 그래서 복잡하다. 오히려 41% 40% 넘는 네. 득표가 국민의힘에게는 더 독이 되는 거예요. 집안 싸움은 독이다. 더 세지고 네. 그리고 모든 게 부활하려면 일단 죽어야 부활이 가능한 거죠. 죽질 않아 이게. 좀비야 좀비. 뭐 죽어야 부활을 하지. 그러니까요. 근데 40% 넘게 득표를 했기 때문에 죽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워요. 좀비. 그게 사실은 더 나쁜 결과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 쪽이 좀 어떻게 또 집안 싸움하고 이런 모습 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또 뭐 싸움 구경, 불구경이 뭐 제일 재밌다고 그렇죠. 하니까. 일단 재미도 있지만 예. 집안 싸움이 격해지면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백석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국힘 백석이 무너질 수가 있다. 아니 그 와중에 아이고 도저히 못하겠다네. 여기 예. 하고는 도저히 같이 하기도 예. 힘들고 그리고 따뜻한 양지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김용남 전 의원이 이제 이재명 후보 딱 지지하면서 민주당 입당을 한 이 모습을 보고 용남형 나도 갈게 막 이러는 국민의힘 의원들 좀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저나 허은하 허은하 전 전 의원 대표. 같은 예. 이제 일종의 저는 탈북민이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탈북민이 예. 그 자유사회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느냐를 보여줘야겠죠. 설레를 또 보고 우리 선배님들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고
그걸 또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럼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 현역이든 전직이든 네. 볼 사람이 있다. 야, 그렇네요. 그러면은 국민의힘 자체가 이 집안 싸움 하다가 완전히 와해돼서 그야말로 그 TK의 이 영남 자민련 같은 그런 느낌의 쪼그라드는 모습을 볼 그렇죠.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은 네. 무엇보다도 자기 지역구 사정이 제일 중요하니까 영남권을 비롯해서 TK는 네. 뭐 나는 자리만 지키면 돼 이렇게 생각할 그렇네요.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네. 이제 부울경도 조금 흔들릴 수가 있고 음. 그리고 부울경 이외 지역 예를 들어서 충청이나 수도권 지역의 의원들은 네. 충분히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 관전 포인트 우리 가져가야 됩니다. 네. 가져가야 되고